반갑습니다. 저는 메텍솔루션 영업본부에서 공공팀을 맡고 있는 양승필 이사입니다. 저는 MDRM 솔루션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은 자동화 운영의 표준 MDRM의 2026년 준비. 길기도 하고 거창하기도 한데 요지는 2026년도부터 MDRM을 활용한 여러 가지 비즈니스가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과 많은 협력을 하고자 이렇게 자료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일단 MDRM에 대한 어떤 기본 개념, 그리고 MDRM에 대한 기능과 특징 한 6가지 정도 좀 살펴보고 구축 사례 어디에서 어떻게 쓰고 있는지 주요 상세하게 좀 말씀드리고 2026년도에 저희 멘텍 솔루션과 MDRM과 함께 같이 협력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MDRM의 한마디 개념 자동화 적용 영역입니다. MDRM, 오늘 아까 잠깐 대기하면서 보니까 MDRM을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보통은 재해복구 솔루션으로 알고 계시는데, MDRM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동화 솔루션입니다. 로보틱하게 움직이는 자동화 솔루션. 그래서 시장에서 멘텍의 MDRM이 뭐야? 라고 이제 물어보신다면, 자동화 솔루션이래. 라고 이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동화 솔루션이 어떤 영역에 적용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가장 많이 이제 운영되는 환경이 운영 시스템과 DR 시스템의 기동 운영 이쪽에 대한 자동화, 그 다음에 재해복구와 모의 훈련 쪽의 자동화 부분, 그리고 가장 일이 많을 수 있는 일일 점검과 예방 점검에 관련된 점검 자동화, 그리고 주기적으로 수행해야 되는 작업들, 그 다음에 배치성 작업들에 대한 어떤 자동화. 그리고 대규모 사이트나 특히 금융권 쪽에서 1년에 뭐 한두 번 이상씩 정기적으로 수행되는 IPL, 전체적인 이제 시스템들을 전체적으로 정상적으로 안정적으로 잘 내리고 다시 올려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초기화시키는 작업들, 그 다음에 센터나 물리적인 업무 시스템들에 대한 이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동화를 적용할 수 있는데요. 정말 다 적용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신다면 기본적으로 MDRM은 명령어와 스크립트가 적용될 수 있는,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기동이나 제어나 종료할 수 있는 환경들에 대한 부분은 대부분 다 적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자동화 솔루션의 크게 6가지 정도의 기능과 특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컴포넌트 및 워크플로우입니다. 오늘 이제 기억하신다면 MDRM이 자동화 솔루션이고 이 워크플로우라는 단어를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컴포넌트라는 의미는 기동에 대한 가장 최소 단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스토리지 파일 시스템을 마운트 시킨다든지 오라클 리스너를 올린다든지 뭐 서버 전원을 킨다든지 끈다든지 이런 어떤 기동의 최소 단위를 컴포넌트라고 하고 이 컴포넌트와 컴포넌트 그룹을 연결해서 순서에 맞게 연결시키면 워크플로어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업무에 대한 어떤 기동 프로세스를 만들고 전체적인 고객 사이트에 대한 워크플로우를 실행하고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편에 보시면 직사각형으로 된 모양들이 그 컴포넌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른쪽에 지금 연두색으로 표현된 부분이 정상적으로 실행된 환경 상황.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이제 좀 깜빡깜빡이는 파란색으로 깜빡깜빡이는 부분이 현재 실행되고 있는 그런 상태. 그리고 빨간색이 이제 에러가 나서 에러가 이제 확인될 수 있는 이런 내용으로 GUI가 제공됩니다. 두 번째는 IPL 및 기동 현황 관리입니다. IPL이면 전체적으로 물리적인 시스템부터 해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파티셔닝된 환경, 그 다음에 가상화 환경,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OS들, 그리고 운영되는 데이터베이스나 상용 소프트웨어들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순서에 맞춰서 잘 내리고 연관성이나 종속성에 맞춰서 잘 내리고 잘 올려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자동적으로 적용이 되고 전체적인 이 지금 대시보드 화면처럼 전체적으로 기동 현황을 직관적으로 이렇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일상 점검 및 예방 점검입니다. 사실 제가 어떤 통합 유지보수 사업자를 통해서 얘기를 좀 들었었는데 가장 유지보수 하면서 어려운 일, 많은 일이 뭐냐라고 왔을 때는 점검 작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고객이 출근하시기 전에 한 2시간 전에 나가서 여러 가지 점검하는 작업들, 그 다음에 배치성 작업들을 돌려서
고객이 그 책상에 앉기 전에 보고서를 만들어서 제출하는 이러한 일들이 굉장히 운영할 때 굉장히 많고 어려운 부분들인데, 좌측에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세세하게 점검 리스트들을 설정해서 구현할 수 있고,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정상적으로 구현됐을 때, 수행됐을 때 파란색 막대 그래프로, 그 다음에 실패됐을 때 빨간색, 그리고 미준수 됐을 때 뭐 주황색으로 이렇게 해서 표시돼서 일상 점검 및 예방 점검 기능들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정기적인 작업과 이제 배치성 작업에 대한 어떤 자동화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업무들에 대해서 시간 단위, 일 단위, 월 단위, 연 단위로 해서 스케줄을 설정해서 왼쪽 편에 보시는 것처럼 캘린더 형태로 업무 계획을 좀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비정기적으로 수행되는 그런 업무들이 있는데, 그런 업무들은 특정 시간을 예약한다든지 타이머 설정을 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행 내역과 결과에 대해서는 오른쪽 편처럼 실행하고 있는 것, 그 다음에 성공된 것, 실패된 것, 대기하고 있는 것 일목요연하게 직관적으로 또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본적으로 자동화 기능 적용 외에 실제 이 MDRM을 적용하면서 모니터링에 대한 어떤 또 요구사항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환경의 인프라 환경에 대한 상태 확인 및 관리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좌측편에 보시는 것처럼 서버들이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 그다음에 네트워크 자원들이 지금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하부에 있는 이제 스토리지 환경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색깔로 정상적인지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서버 땅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 이제 메모리나 CPU, 디스크 사용률 임계치를 설정해서 이 이상으로 임계치 이상으로 이제 이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신속한 인지, 알라밍 하고 거기에 따른 이제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기능에 대한 부분. 자동화 적용도 자동화 적용인데, 이런 이제 운영 관리 툴은 사실은 이제 대시보드, UI나 그다음에 리포트 환경이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MDRM은 30여 종의 다양한 위젯을 제공해서 다양한 위젯을 가지고서 다양한 그 UI로 해서 대시보드로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좌측편에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인 어떤 워크플로우를 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그 원 단위로 되어 있는 뷰를 보시면은 이제 업무 단위로 실행된 내용들을 그 직관적으로 또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복제하는 네트워크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RTO, RPO 다양한 어떤 통계에 대한 부분들까지 위젯 형식으로 보실 수가 있고, 내가 실무 담당자인지 관리자인지 이런 것을 따라서 업무 목적에 따라서 사용자 정의되는 그런 대시보드를 만들 수도 있고, 그런 대시보드가 또 필요한 사람에게 또 공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기존에는 저희가 이제 그 화이트 바탕에 기본 모드만 대시보드가 지원돼 있었는데, 작년부터 연구소에서 열심히 개발해 주셔가지고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다크 모드, 가시성이 확보된 다크 모드가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리포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훈련을 했거나 어떤 그 작업을 완성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기본적으로는 엑셀 형식으로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엑셀 형식으로 다운받아서 그것들을 이제 수정하거나 가공하거나 보고서 형태로 또 준비할 수가 있고, 그리고 뭐 여러 번의 훈련, 여러 번의 작업을 통해서 나온 여러 가지 통계치에 대한 부분들을 저 위쪽에 보시는 내용처럼 그래프화 시켜서 어떤 추이를 또 이제 그 리포트 환경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한 6가지 정도의 주요 기능을 좀 살펴봤고요. 이런 기능들이 적용된 사이트를 고객사 구축 사례를 좀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H00 부처입니다. 여기는 최근에 부산으로 이전한 해양수산부인데요. 해양수산부는 기본적으로 내부 업무 환경은 대전 국자원 센터 안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센터, 그다음에 인천센터를 별도로 운영하면서 이쪽에서는 이제 해상교통, 통신망 쪽 이런 업무들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데, 세종센터를 주센터로, 그다음에 인천센터를 부센터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특징은 액티브하게, 요즘 액티브 DR 센터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으실 텐데 액티브하게 구성이 되는데,
사실 액티브 센터 구성은 거의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단에 있는 웹이나 와스 애플리케이션 환경들에 대해서는 네트워크 트래픽을 세종하고 인천 사이트로 해서 트래픽을 로드 밸런스 시키고, 그 후단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나 여러 가지 연동되는 업무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이제 액티브 스탠바이 형태로 해서 인천 센터를 DR 센터로 해서 그렇게 이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특이한 것이, 저희 2020년도에 저희 MDRM이 적용된 이후에 21년도 여름이면 사실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전력 수급이 어려웠던 그런 해, 이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그 전력 장애가 일단 있었고요. 전원 장애가 있었고, 세종센터에서 어쨌든 그 UPS가 가동이 돼서 UPS로 버티다가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장애로 판단하고 재해 선포를 하고, 이 센터, 인천 센터에서 MDRM이 적용된 업무에 대해서는 약 15분 만에 바로 기동을 시키고 하루 정도 인천 이 센터에서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MDRM이 적용되지 않은 다른 어떤 업무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하루 정도 계속 이제 다운타임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이트여서, 해양수산부는 액티브 환경으로 센터 운영을 하면서 MDRM을 통해서 재해복구를 유일하게 했던 그런 사이트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작년 12월 말까지 해수부는 이전을 했는데 사무실과 사람들이 이전한 것이고,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내부 업무는 국자원 대전센터에 있고요. 그리고 세종센터가 이제 그 부산으로 이전해야 되는데, 그 부산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올 상반기 안에 구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2공공교육기관입니다. 전북교육청입니다. 이쪽은. 교육청 쪽에 가장 큰 업무로 보면 나이스 업무와 에듀파인, 그다음에 교육 데이터 통합, 이 정도의 이제 세 가지 어떤 굵직한 업무 환경들이 있는데, 그중에 22년도에 나이스 4세대 사업, 차세대 사업을 기존 온프라미스 환경에서 이제 파스 환경, 클라우드 환경,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으로 전환시키는 그런 이제 사업을 했었습니다. 요 사업 안에 저희 MDRM이 제한이 돼서 재해복구 자동화와 운영 자동화 쪽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일단 그 물리적인 서버 환경, 그리고 그 물리적인 서버 환경에 들어가는 가상화 그룹이 두 개가 있고, 그래서 오픈스택 기반, 그다음에 VM웨어 기반으로 그 안에서 또 운영되는 여러 가지 상용 소프트웨어들에 대한 기동 제어, 그다음에 DB2에 대한 기동 제어,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자동화 요건, 그다음에 점검 요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목적으로 해서 각 적용된 물리적 호스트에 대한 그 전원 제어, 그다음에 가상화 그룹 1, 2 그룹에 대한 어떤 그 VM 제어, 그리고 그 안에 운영되는 DB에 대한 기동 제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K공공은행입니다. 여기는 KDB 산업은행이고, KDB 산업은행은 2018년도에 차세대 사업을 시작을 해서 대규모로 차세대 사업을 수용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특이한 것이 그 MDRM이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들을 대부분 다 집약해서 넣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요때 그래서 이제 운영 자동화, 그다음에 DR 쪽에 재해복구 자동화, 그다음에 IPL 까지도 적용이 됐고, 점검 환경도 적용이 됐는데, 여긴 특이한 것이 처음에는 주센터가 판교센터였습니다. 판교 SK 센터에서 그 주센터로 구성을 하고, 그다음에 여의도를 DR센터로 운영을 했었는데, 그 하남 쪽에 본센터를 그 건축을 완공을 하고, 요건이 원래 있었던 판교센터에서 하남센터로 물리적인 시스템들을 이전해야 되는 그런 어떤 요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MDRM이 적용된 환경에서 원래 주센터, 판교센터에서 안정적으로 순서에 맞게 업무들을 한 3,400대를 안정적으로 내리고, 그것들을 이제 물리적으로 이전시킨 다음에 하남센터에서 동일하게 안정적으로 MDRM을 통해서 기동시켜서, 현재는 하남센터가 주센터, 여의도가 DR센터로 해서 대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그리고 이제 연마다 계속 추가 확대를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MDRM이 한 10여 년 제품이 시중에 이제 판매되고 있는데, 전체 한 100여 군데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공군과 금융 쪽 기반의 사이트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제조나 일반 기업 쪽도 사실은 이제 개수는 많지는 않지만 한번 들어가면 굉장히 대규모로, 대용량으로 그렇게 들어간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2026년도를 같이 준비합시다라는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사실 두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예방점검 체계 부분과 재해복구 쪽 관련된 이슈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예방점검 체계입니다. 뒤에서 잠깐 말씀드릴 텐데 2023년도에 국자원에서 세월 행정전산망 장애가 있으면서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예방점검 범정부 정보시스템 예방점검 체계 법령이 나왔고 작년 이제 7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크게 세 가지 일상점검, 그다음에 특별점검, 구조진단, 그리고 이 안에 이제 상태점검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점검 8가지의 이제 점검 기능들을 통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범정부 정보 시스템의 1, 2등급 업무에 대해서는 예방점검 체계를 제대로 구축해라라고 의무화가 되어 있고 3, 4등급은 권고사항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사실은 작년부터 많은 공공기관들이 이 내용들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일상점검 항목만 봐도 CPU, 메모리, 디스크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항목에 필수사항, 권고사항들이 있고 이 리스트들 뒤쪽에 또 굉장히 수십 가지의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살펴보니까 한 수백 가지의 한 사이트에 대해서 수백 가지 그 이상의 점검 리스트를 적용해서 예방점검 체계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어떤 숙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예방점검 체계 자동화 부분에 있어서 MDRM이 아까 전북교육청처럼 그렇게 적용된 사례도 있고 POC도 많이 해서 올해부터 많이 이제 활용되고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재해복구입니다. 사실은 재해복구 센터가 제가 알기로는 뭐 주기적으로 사실 사고는 많이 납니다. 그런데 제대로 어떤 그 복구라든지 예산 집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통 안 됐었는데 작년 10월에 화재가 난 이후에는 바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6년에 약 3,400억 정도를 예산을 반영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국가 핵심 시스템은 1시간 이내에 목표 복구 시간을 가지고 액티브 DR, 대국민 필수 시스템은 12시간 이내에 RTO를 가지고 액티브 스탠바이 DR, 행정 중요 시스템은 수일 내에 스토리지 DR 형태로 구축한다. 그래서 구축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정보화 전략계획 ISP 사업도 포함해서 3,400억 정도가 올해 이제 집행될 예정이고 요것은 지금 향후 5년 동안 2030년까지 약 6조 원을 투입해서 전반적인 국자원 내에 그 입주해 있는 공공기관들 대상으로 해서 다양한 어떤 재해복구 사업들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일단 대전센터를 기본적으로 하면서 추후에 광주센터도 확대가 될 건데 대전센터와 지금 작년에 사실 기동 제대로 되지 못한 공주 백업센터를 활용하면서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민간 클라우드 사업자 쪽까지 이관이 돼서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계획을 좀 잡고 있어서 대전센터, 광주센터, 공주 백업센터 그리고 민간 클라우드 환경까지 그렇게 해서 DR 사업들이 2030년까지 좀 활발하게 있을 예정이다라고 해서 요 두 가지 예방점검 체계와 재해복구 자동화 쪽 부분 관련해서 여러 그 파트너분들과 같이 협력해서 같이 비즈니스를 잘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멘텍 솔루션과 MDRM을 통해서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멘텍 솔루션은 1989년도에 설립이 돼서 올해 37년의 업력을 가지고 있고 주로 이중화, 그다음에 데이터 복제, 그다음에 재해복구 쪽 영역 그리고 이제 10여 년 전부터 지금 오늘 말씀드린 자동화와 그다음에 파스 클라우드 쪽 솔루션 아코디언까지 해서 다양하게 그 좀 집중해서 업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150명 중에 약 80% 가까운 120명이 기술 인력입니다. 연구 개발하고 필드를 지원하는 그런 기술 인력. 사실 이제 국산 그 제조사들 같은 경우에는 개발이나 기술 지원을 이제 외주를 주거나 파트너를 통해서 많이 지원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저희들은 직접 다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비스 센터 운영하면서 24시간 365일 언제든지 밤낮 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사실은 이제 멘텍에 적지 않은 기간 동안 있었는데
멘텍도 사실은 수십 가지의 솔루션과 장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비즈니스를. 그중에 사실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제품이 MDRM입니다. MDRM은 10년이 넘었고 100여 고객사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작게는 5대 이하에서부터 많게는 800대 이상까지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업무 환경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MDRM을 도입하게 되면 최소 2배에서 10배 이상까지 RTO 타임이 줄어든다든지 여러 가지 업무 효율성을 제공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여러 그 자동화 기능들 통해서 그리고 예방점검 체계와 재해복구 자동화 영역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올 한 해부터 몇 년 동안 함께 비즈니스 협력을 잘 이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